안녕하세요, 박병립니다. 자, 우리 교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582페이지 우리가 경매에 관한 등기 요거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매에 관한 등기 일부분, 그래서 6번 문제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582페이지 문제 7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봅니다. 자, 매각으로 인한 7번 문제.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이제 매각은 경매를 통해서 낙찰된 걸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찰이라고 이제 경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입찰 절차죠. 이렇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팔려 나가는 걸 매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매각 허가 결정, 매각 허가 결정 확정, 그다음에 매각 대금 납부 이런 표현들은 이제 주로 씁니다. 매각이라는 표현을 써요. 경매에서도.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만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로서 매각 허가 결정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없더라도, 자, 매각 허가 결정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없다. 지난 시간에서 본 지문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대지권 등기가 마쳐진 후에는 경매 번호로부터 대지권까지 포함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이 있으면 그 촉탁을 수리하지 못합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지권 변경 등기, 그쵸? 변경 등기, 요걸 통해서 대지권을 말소하고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게 먼저 선행되고, 대지권 변경 등기가 먼저 선행이 되고요. 즉 말소 등기가 선행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요거 하면 그때는 수리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대지권까지 포함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들어오면 요거 각하한다라는 거. 각하. 수리하지 않고 각하한다. 지난 시간에 본 문제 중에 578페이지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설명이 거기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또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에 관한 등기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2번.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경매 진행 중에 토지가 분할된 후 분필 등기를 하지 않아서 매각으로 인한 등기 기록상의 토지 표시가 토지 대상상의 표시와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그 등기 촉탁을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토지가 분할됐어요. 그리고 분필 등기를 하지 않아서 매각으로 인한 등기 기록상의 토지 표시가 대장상의 표시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촉탁을 수리하지 않는다. 수리해야 되느냐, 수리해서는 안 되느냐 라는 문제겠죠. 자, 지문에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요. 요거 수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해설 한번 보세요. 583페이지 해설에, 자, 2번 X 표시가 돼 있죠. 보시면 두 번째 줄 29조 11호 신청정보 또는 등기 기록에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게 이제 29조 11호죠. 신청을 각하하는 케이스들 1호부터 쭉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11호. 11호는 그 등기 명의인이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관공서가 등기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 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등기 촉탁을 수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요, 이 내용 자체로 보면 등기법 29조에 11호에 있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등기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등기 명의인으로부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그거 각하한다 이 얘기입니다. 각하. 근데 요게 그런 등기 신청이 아니고 촉탁이라는 얘기죠. 관공서의 촉탁이다. 이랬을 때는 이거 수리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29조 11호는 등기 명의인이 신청하는 것에 관한 것일 뿐, 이게 등기 촉탁에 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수리한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경매 절차에 따라서 매각된 경우에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도 등기관은 촉탁에 따라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의 말소 등기를 하여야 한다. 자 보세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 요 사람이 매수인이 됐대요. 자기 물건 다시 매수 받은 거죠. 지금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됐습니다. 언제부터 제3취득자였어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나기 전부터. 자 어쨌든 매수인이 됐습니다. 낙찰대금 완납을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가야 되겠죠. 자 그럴 때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요거 됐고, 이제 일단 요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등기, 요거 어떻게 합니까? 말소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제 경매 끝났잖아. 그럼 어떻게 돼? 말소해야 되겠죠. 그쵸? 자, 이 두 개는요, 이렇게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됐더라도 하는 겁니다. 말소 등기 해야 돼요. 그럼 요것도 해야 되느냐 얘기죠. 소유권 이전 등기.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는 어떻게 매각대금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가잖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 경우에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취득세 이중 납부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이기 때문에요. 이 매수인의 경우에는 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하고 저촉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요거 자체는 말소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등기 말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84페이지 한 장 넘어가서 584페이지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0번. 자,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장 옳지 않은 것 3번 공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마쳐지고 경매 절차에서 일부 공유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의 말소 촉탁과 동시에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매수인인 일부 공유자 앞으로 각 매각 지분에 관하여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을 하여야 한다. 자, 요게 공유 부동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나왔대요. 부동산 자체가. 그래서 이 경우에 일부 공유자가 매수인이 됐다. 그랬을 때 등기 말소 촉탁과 동시에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매수인 일부 공유자 앞으로 각 매각 지분에 관하여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을 해야 한다. 자, 이게요, 원래 공유자 중에 매수인 지분 요걸 제외한 나머지 지분의 이전 등기를 촉탁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공유자 중에.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된 물건이에요?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A, B, C가 공유자야. 공유자.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물건이 경매에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 그 공유자 전원 지분 전부에 대하여 매수인인 일부 공유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 경매 절차에서 일부 공유자가 매수인이 됐다. 예를 들면 B하고 C가 매수인이 됐어요. 그래서 낙찰 잔금을 다 냈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경매 개시 결정 등기의 말소 촉탁 이건 당연히 하겠죠.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동시에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이들 지분 전부에 대하여 매수인인 일부 공유자 앞으로 각 매각 지분 전부에 관해서 매각을 원인으로 매각 지분에 관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느냐라는 얘기죠.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지분 넘어오고 이 지분이 또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만 이전 등기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원래 있던 지분은 제외하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매수인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이전 등기를 촉탁한다.
이 지분은 어차피 넘어오는 거고요. 요거 나머지 지분의 이전 등기를 촉탁한다. 그래야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처럼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얘들이 가지고 있던 지분 전부에 대한 일부 공유자 앞으로 이전 등기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얘들이 가지고 있는 거 원래 그대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요것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이전 등기 촉탁.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1번. 11번. 매각으로 인한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일단 옳은 것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5번. 집행법원에서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촉탁하지 않고 매각으로 인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의 말소만을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그 촉탁 수리할 수 없다.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요거는 안 하고, 정작 요거는 안 하고 그냥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말소만 촉탁을 했대요. 그러면 이것조차도 수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랑 같이 촉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5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번 가보겠습니다. 앞에 문제 1번. 자, 1번 매각허가 결정 확정 후에 매수인이 그 매수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허가 결정이 확정된 다음에 그 제3자가 매각 대금을 지급한 경우, 집행법원은 제3자를 등기 권리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을 할 수 있다. 자, 이 얘기가 뭡니까? 예를 들면 A가 낙찰 받았어요. 매각 허가 결정도 받았고요. 그렇게 확정도 됐어요. 그러면 매각 대금, 잔금 나머지는 누가 내야 돼? 이거 낙찰자잖아. 이 사람이 내야죠. 그렇죠? 자, 우리가 경매 절차상으로 보면요, 매각 낙찰 받고 난 최고가 매수 신고인, 이 매각기일 날 최고가 매수 신고인 되면 그 다음에 매각 허가 결정이라는 걸 해요. 결정을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즉시 항고 기간 7일 줍니다. 그 7일 안에 항고가 없거나 항고가 기각되거나 각하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아무 일 없이 넘어간다 그러면 그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돼요. 이 확정되면 그 다음이 뭐야? 대금 지급 기한이 있어요. 대금 지급 기한. 보세요. 그러면 확정받았다 그러면 얘가 이제 확실하게 매수인이 된 겁니다. 매수인, 낙찰자가 된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얘가 이제 매각 대금을 내야 되는데 지가 돈이 없으니까 이거 원래 이제 팔려고 했다 얘기죠. A가 B를 불러옵니다. B하고 저 물건, 낙찰받은 물건에서 매매 계약을 하고 B 보고 이 대금을 내게 시킨다라는 얘기죠. 지금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제3자가 매각 대금을 지급했대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누구한테 해주느냐 이 얘기죠. 촉탁을 누구한테 해줘야 되느냐 이 얘기지. 이렇게 돈 낸 사람한테 해주느냐. 조심하세요. 매각 허가 결정 확정되면 그 사람한테, 누가 돈을 내건 간에 그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을 해준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는 제3자를 등기 권리자로 해서 촉탁할 수 있다? 안 돼요. 얘한테 등기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어떻게, 여기 취득세 내고 여기도 취득세 내고요. 또 뭐예요? 여기 양도소득세 같은 거 내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얘 앞으로 바로 이전 등기가 촉탁돼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세금 다 띄고 가는 거잖아요. 이거 인정 안 해줘요. 법원에서. 그래서 매각 허가 결정 받은 놈이 결국은 이전 등기 촉탁할 수 있다는 거. 그 사람 앞으로. 1번 그래서 틀렸고요. 2번 매각 허가 결정 확정 후에 대금 지급 전에 매수인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매각 대금을 지급한 경우, 집행법원은 상속인이 아닌 매수인을 등기 권리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을 해야 된다. 자, 이번에 또 어떻게 된 겁니까? 대금 지급 전에, 지금 그러니까 똑같은 케이스예요. 여기서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됐어요. A 명의로. 자, 그런데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대금 지급 기한이라는 게 오죠. 그 전에 얘가 사망을 했어요. 유일한 상속인 B가 있대. 그러면 B가 이 물건, X라는 물건을 지금 여기서 지금 매수, 낙찰 받았는데
요걸 갖다가 이전해 올 때 X가 확정을 받았으니까 앞에 1번 지문 설명할 때처럼 그대로 얘기하면 A가 어떻게 돼요? 이전 등기 촉탁 받고요. 그래서 A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망했으니까 상속을 원인으로 B 앞으로 X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요게 들어가느냐 이 얘기죠. 이렇게 하느냐. 앞에 거는 어땠어요? 사망이 아니고 매각이 확정됐을 때 A가 요걸 갖다가 B에게 대금을 안 낸 상태에서 B에게 양도하고 B가 대금을 지급했다. 그럼 누구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하느냐? 이쪽으로 안 한다고 그랬죠? 이쪽으로 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번엔 상속이야. 상속의 경우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느냐 이 얘기죠. 앞에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주는 게 세금을 탈루하거나 또는 투기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걸 막 방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확정받은 사람 앞으로 해주는 거고, 이 두 번째 거는 이건 사망했잖아요. 뭐 투기하려고 사망합니까? 그게 아니잖아. 그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상속이 일어났단 말이야. 투기의 어떤 문제라든가 세금 포탈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갖다 붙일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매수인 피상속인을 등기 권리자로, 여기서 피상속인이 누구예요? 여기고 여기가 상속인이죠. 그러면 이 지문대로 하자면 매수인, 즉 처음에 매수인 피상속인을 등기 권리자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을 하느냐? 상속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B 앞으로 그냥 바로 한다라는 얘기예요. 2번 지문 그래서 틀렸고요. 상속인 명의로 해야 됩니다. 2번. 그래서 여기 피상속인이 아니고 상속인 명의로 한다. 우리가 그리고 피상속인은 뭡니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망했잖아요. 사망. 그쵸?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민법 4조인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또 등기를 해줄 수 없다. 뭐 이런 의미로도 보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에 가압류된 부동산. 그 다음에 제3자의 채권자의 신청으로 제3자의 채권자의 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되어 해당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종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말소 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당 부동산이 매각된다. 이거 복잡한 얘기인데 정리해보자면 이거죠. 그러니까 유효한 등기만 한번 얘기해 봅시다. A의 가압류 등기가 있었어요. A의 가압류 등기. 자, 요때 이제 보면 예를 들어 갑이 지금 현재 소유권자예요. 이 상태에서 A가 요 부동산을 가압류해 버렸어요. 가압류 등기. 자, 이 가압류가 돼 있다 그러더라도 소유권자는 갑이죠. 그럼 이 갑은 뭐예요? 이것을 을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는 얘기죠. 매각을 해서 제3자에게 이전이 됐어요. 자, 이 가압류 등기는요, 말소가 되지 않는 한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지금 소유권은 어디가 있어요? 을한테가 있죠. 갑에서 을로. 지금 A의 가압류는 그 소유권에 지금 가압류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을의 채권자, 예를 들면 B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B. 이 B가 을이 변제를 안 하니까 을이 경매를 신청합니다. B가 경매를 신청해요. 경매.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나오고, 요거는 B라는 채권자. 이 B라는 채권자는 누구의 채권자냐? 을에 대한 채권자예요. B는 을한테 도면을 빌려줬어. 갑한테 빌려준 게 아니라 을한테 빌려줬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B가 경매 신청하고 이렇게 해서 매각이 됐다. 예를 들면 C가 매각을 매수인이야. 자, 그랬을 때 요거 말소 촉탁 대상이냐 얘기죠. 이 가압류 말소하느냐 안 하느냐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상이 됩니다. 요것도 말소한다라는 얘기예요. 가압류.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경매 배당, 법원에 경매 배당해준다. 이게 빚잔치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요 A도 가압류를 해놨기 때문에요. 비록 채권, 일반적인 채권이지만 가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배당 순서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당 순서에 들어가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보기 때문에 요것까지도 같이 말소된다고 보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등기 후에. 자, 등기 후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말소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담 기입의 말소만 하면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촉탁할 필요가 없다. 이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이라면 이거 할 필요가 없죠. 후라면 이것도 해야 됩니다. 말소 촉탁. 근데 필요 없다 그래서 틀렸어요. 앞에서 지문 한 2번 나왔던 내용이죠, 이거는. 그래서 1, 2, 3, 4번은 틀렸고요. 결국은 저 5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86페이지 가보도록 할게요. 자, 586페이지 12번 문제. 경매에 관한 등기에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4번 보시면 저당권의 일부 이전 등기와 같이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담의 기입이 부기등기로 되어 있으면 집행법원은 주등기와 부기등기 모두에 대해 말소 촉탁을 해야 된다. 자, 우리가 주등기, 부기등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요, 주등기만 말소 촉탁을 하면 부기등기는 따로 말소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587페이지에 해설 4번 X표 되어 있는 거. 자,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기등기에 말소 절차 및 등록세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할 때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담의 기입이 부기등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저당권, 전세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으로 인한 부기등기가 맞춰진 경우 또는 2번 저당권부 채권 가압류 등기, 전세권 저당권 설정 등기 등과 같이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등기 말소. 요 두 가지 경우에 관해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명의 부기등기가 맞춰진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주등기 말소만 촉탁하면 되고 부기등기에 관하여 별도로 말소 촉탁을 할 필요가 없으며 등록세는 주등기의 말소에 대한 것만 납부하면 된다. 자, 해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유 부분의 매각, 전유 부분에 대한 경매를 통한 매각, 그 매각과 건물 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건물 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자, 예규 1367호 얘기입니다. 자, 문제 바로 볼게요.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에 건물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 위 1의 경우 전유 부분과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였으나 등기 촉탁서의 등기 의무자와 등기 기록의 소유자가 다를 때는, 동일할 때는 아니고 다를 때는 전유 부분과 토지 부분에 대한 촉탁을 모두 각하한다. 촉탁 등기 의무자하고 등기 기록의 소유자가 다를 땐 촉탁을 모두 각하하느냐. 자, 588페이지에 해설 가보세요. 동그라미 2번의 X표 세 번째 줄. 전유 부분과 토지 부분에 대해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였으나 등기 촉탁서에 등기 의무자와 등기 기록에 토지 등기 기록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전유 부분에 대하여는 등기하고 토지 부분에 대한 촉탁은 이를 각하한다. 그래서 분리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 모두 각하가 아니고요. 모두 각하가 아니고 토지에 대해서는 각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토지 부분에 대해서. 전유 부분,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하지 않고.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자,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만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만 근저당권의 실행 이렇게 돼 있을 때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지문 봅니다. 1번 매각 허가 결정의 대지에 대한 표시가 있는 경우, 매각 허가 결정의 표시가 있대요. 지금 대지권 등기가 맞춰지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등기 의무자가 토지 등기 기록의 소유자와 동일하더라도
토지에 대하여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맞춰지지 않았다면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은 각하한다. 이게 동일하다면 각하하지 않습니다. 동일하다면 각하하지 않고 수리한다라는 점 조심하기 바라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 589페이지의 해설 상단 부분의 세 번째 줄 보시면 등기 촉탁서 및 매각 허가 결정의 토지 표시가 등기 기록과 동일하고 등기 의무자가 토지 등기 기록의 소유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토지에 대하여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격려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은 이를 수리한다. 그래서 각하가 아니고 수리한다라는 것. 자, 세 번째 문제.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만 설정된 근저당권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각허가 결정에 죄송합니다. 대지에 대한 표시가 있는 경우 대지권 등기가 맞춰지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등기 의무자가 토지 등기 기록의 소유자와 동의를 하더라도 토지에 대하여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맞춰지지 않았다면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은 각하한다. 동일하다면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은 각하하느냐 이 얘기죠. 자, 앞에 문제에서 1번 지문 뭐라고 그랬어요? 각하가 아니고 수리한다라는 게 우리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해설에. 그래서 앞에 문제 589페이지로 놓고 보면 문제 3번 바로 앞에 해설이 있었죠? 좀 전에 같이 본 거. 그 해설이 이 1번에 대한 해설이기도 하다. 같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매에 의한 경매 관계된 등기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구분 건물에 관계된 것까지 등기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590페이지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보도록 할게요. 법원 공무원교육교재 396페이지 이하에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가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로 가압류는요 금전 채권이나 이런 거에 관계돼서 이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처분 등기는 그 금전 채권 외의 것들 이런 것과 관련돼서 처분 금지를 가처분한다든가 뭐 이런 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 자, 먼저 가번의 총설부터 볼게요. 허무인 명의의 등기가 맞춰진 경우에 가처분해서 자, 1번 문제. 처분 제한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처분 제한의 등기, 가압류나 뭐 가처분. 3번. 허무인 명의의 등기가 맞춰진 경우 진정한 소유자는 실제 등기 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처분금지 가처분의 결정을 받았더라도 가처분의 채무자와 등기 기록상의 등기 의무자가 형식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등기관은 그 가처분 등기의 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 자, 이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형식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리할 수 없다가 아니고 수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리할 수 있다. 자, 해설해 보시면 맨 밑에 해설 동그라미 3번 X표 두 번째 줄 등기 기록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부실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그 등기 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일 때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실제 등기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의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유자는 말소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실제 등기 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때 가처분 결정에 채무자와 등기 기록상의 등기 의무자가 불일치하더라도 등기관은 그 가처분 등기의 촉탁을 수리해야 된다. 자, 등기 기록상의 등기 의무자, 이걸 이제 명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앞에 가처분 결정의 채무자, 왜 실제 등기 행위자 뭐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수리할 수 없다가 아니고 수리할 수 있다라는 점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처분 제한에 등기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처분 제한에 대한 등기. 자, 1번 허무인 명의에 등기가 맞춰진 경우. 허무인 명의라는 게 뭐겠어요? 사람이 없는 거죠. 없는. 자, 그런 경우 진정한 소유자는 실제 등기 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지만 이때는 가처분 결정의 채무자와 등기기록상의 등기무자가 형식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등기관은 그 가처분 등기의 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가 아니고 수리할 수 있답니다. 있다. 자, 요 내용은요, 앞에 문제 지문의 끝에 3번 가지고 3번이 답이었죠. 앞에 문제. 그 3번의 해설 부분하고 겹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봐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92페이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처분 제한의 등기와 대위 등기. 자, 대위 등기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자 대위권에 의해서 대위 행사하는 거죠.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고 그렇게 되는 것. 그게 이제 대위 등기고, 그 다음에 처분 제한의 등기 그러면 앞에서 본 것처럼 뭐 가처분 등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문제 1번 처분 제한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 등기를 거쳐야 된다. 상속 등기 없이 바로 직접 할 수 있다라는 점. 자, 그 다음 문제 593페이지 가보시면 나의 가압류 가처분에 의한 등기 이제 세부적으로 처분 제한 등기들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 등기와 가처분에 관한 등기. 자, 먼저 문제 1번 가압류 가처분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장 옳지 않은 것 3번 보세요.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 기존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처분 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자,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지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해설 보시면 593페이지 해설 동그라미 3번 X표 되어 있습니다. 3번이 틀린 말입니다. 일단 답이고요. 자, 거기 첫 번째 좀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 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를 하더라도 그 말소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지문에는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만 아직은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봤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고요. 나머지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봅니다. 가처분 가압류에 관한 등기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처분 가압류에 대해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4번에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 촉탁 정보의 채권자로 선정 당사자만 표시되어 있다면 선정 당사자만을 채권자로 기록하여도 무방하다. 자, 우리가 이게 선정자 이런 당사자 이런 얘기 하게 되면 이거 결국은 채권자가 여러 명이라는 얘기예요. 여러 명일 때 우리가 선정 당사자 뭐 이렇게 지정을 하거나 뽑거나 이렇게 하죠. 자, 그랬을 때요. 등기 촉탁 정보의 채권자로 선정 당사자만 표시되어 있다면 그 당사자만을 채권자로 기록하여도 무방하다. 그렇게 선정 당사자, 그래서 당사자들이 여러 명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목록이라는 걸 이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목록. 이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선정자 목록이 있는지 선정자 목록 있는지 살펴보고 이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자 전부를 등기 기록에 한다라는 점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자, 3번 보세요. 3번. 채권자 땡땡 외 땡땡인으로 등기된 가압류 등기에 대하여 일부 채권자의 해제로 인한 변경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정보와 등기 기록상에 등기 의무자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3번 지문 언뜻 보면 이제 우리가 맞는 말처럼 보이는데요. 거기 두 번째 줄에 채권자 공공 외 공공인으로 거기 있죠. 그 밑에 줄 신청 정보와 등기 기록상의 등기 의무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촉탁을 각하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 등기 기록상의 등기 의무자 여기에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촉탁을 각하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경정 등기 후에 변경 등기를 한다든가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자, 해설은 오른쪽 페이지 595페이지에 해설 둘, 넷, 여섯 번째 줄 동그라미 3번 X표 돼 있죠. 그 부분 봅니다. 채권자 000 외 공공인으로 등기된 압류, 가압류 또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에 대하여 일부 채권자의 해제로 인한 변경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에 의한 경정 등기를 한 다음 촉탁에 의한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변경 등기 신청 들어오면 우리가 경정 등기 해서 정리한다. 경정 등기. 자, 그 다음 문제 봅니다. 2번 문제. 가압류에 관한 등기 관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옳은 것. 1번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그 이전 그 청구권이 가등기된 때에 가등기된 때에 하나여 부기등기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등기. 그럼 그 청구권이 가등기된 때 압류할 수 있느냐? 그래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청구권 가등기된 때 안에서 부기등기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고요. 2번에 보시면 가압류 등기에는 가압류 청구 금액과 그 이자를 기록한다. 가압류 등기에는요, 가압류 청구 금액은 기재하지만 그 이자를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가압류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채권자 1인과 그 외 채권자의 수를 기록할 수 있다. 자, 이런 경우에 가압류 채권자가 다수다. 그랬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는 거기 3번 동그라미 3번 해설해 보세요. X표 돼 있죠. 세 번째 줄 등기관은 촉탁에 의하여 위 가압류 등기 등을 하는 경우 다수의 채권자 전부를 등기 기록의 채권자로 기록하여야 하며 채권자 005 외 공공인과 같이 채권자 일부만을 기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부를 기록해라 라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집행법원의 그 가압류 등기만에 대한 말소 촉탁은 이를 수리해야 된다. 각하합니다. 각하.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빠 죽겠는디, 그쵸? 자꾸 지금 집행법원에 그 촉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어쨌든 각하를 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자, 595페이지 봅니다. 가압류에 관한 등기에 가압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596페이지네요. 596페이지. 문제 3번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어요. 자, 문제 3번. 가압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3번. 가압류 등기가 집행법원의 말소 촉탁으로 말소된 경우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뜻을 일정한 양식에 의하여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자, 우리가 가압류 등기가 집행법원의 말소 촉탁이 아니고 집행법원의 외의자. 그래서 집행법원이 아닌 자, 집행법원의 말소 촉탁으로 말소된 경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외에 말소 촉탁, 집행법원의 말소 촉탁이 아닌 그 외의 방식으로 사유로 그 외의 사유로 말소된 경우에 가압류 등기가 지체 없이 뜻을 일정한 양식에서 집행법원에 통지해야 된다. 뭐 하나 써준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다음 동그라미 4번 뭐 볼 거 없고 일단 3번이 그래서요.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는데 집행법원의 말소 촉탁이 아니고 그 외의 사유로 하는 경우에 그렇다. 그래서 3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 4번 가압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5번에 보면 가압류 등기는 법원의 말소 촉탁에 의해서만 말소할 수 있으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가압류 말소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법원의 말소 촉탁에 의하여서만 말소할 수 있으므로 이런 데서 이제 오는 부분들이 모순이 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요거 해설은 앞에 문제 3번 거기에 있는 동그라미 3번의 해설 같은 맥락이니까 그걸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597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에 가압류 등기 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전 소유자를 등기 권리자로 하는 가압류 말소 등기 촉탁은 이를 각하해야 된다. 이건 각하가 아니고 수리합니다. 수리. 가압류 등기 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됐대요. 가압류 등기 후에 전 소유자를 등기 권리자로 하는 가압류 말소 등기 촉탁.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그 제3자에게 넘어갔는데 이렇게 말소 촉탁됐을 때 등기 촉탁 각하한다라는 점. 자, 각하가 아니고 수리한다라는 점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 가처분 등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 등기. 가처분 등기. 자, 가처분에 관한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처분 등기와 관련돼서 4번.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 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입니다. 없다. 자, 그 해설에 보시면요. 맨 밑에 해설에 동그라미 4번.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 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를 하더라도 그 말소를 신청할 수가 없다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자, 2번 문제. 여전히 이제 가처분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것. 아이고, 요거 지워야 되는데 안 지웠네요. 옳지 않은 것. 음. 3번. 가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과의 원인 행위에 의한 권리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상속인들을 상대로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면 채권자는 등기의 촉탁 전에 먼저 대위로 상속 등기를 마침으로써 등기 의무자의 표시를 등기 기록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우리가 상속이 일어났어요. 지금
가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해서 권리의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상속인들을 상대로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면 채권자는 등기의 촉탁 전에 먼저 대위로 상속 등기를 마침으로써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는 얘기죠. 등기 의무자의 표시를 등기 기록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상속 등기를 마침으로써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거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에 관한 설명이다.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가처분 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가처분 채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가처분 채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자, 이거는요, 말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말소를 할 수 없는 케이스예요. 해설의 맨 밑에 가보시면 4번 동그라미 X 처분금지 가처분에 기하여 지역권 설정 등기 또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 그 가처분 등기 이후에 격려된 제3자의 명의 없는 등기는 이를 말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설을 해놨네요. 일단은 말소를 할 수 없다라는 거 4번 지문에서 그거 새기시고, 자, 그 다음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3번 가처분 권리자가 승소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 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그 등기가 해당 가처분 결정에 기한 것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가처분 채무자가 작성한 서면을 첨부 정보로서 제공하였다면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처분 채무자가 작성하는 서면, 여기 가처분 채무자가 작성한 서면, 요게 가처분에 기한 것이라는 소명 자료에 해당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가처분에 기한 것이라는, 이게 가처분에 기해서 작성된 것이라는 그런 소명 자료가 있어. 이 자료에 의해서 그런 자료에 해당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게 해당을 하게 되면 신청할 수 있는 거고, 해당하지 않게 되면 신청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 자, 그랬을 때요, 그 가처분 채무자의 작성한 서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대개 소명 자료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걸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601페이지. 자, 다음 넘어가셔서 602페이지 6번. 자, 6번. 가처분 등기하고 관련된 등기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처분 등기하고 관계돼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처분 등기와 관련된 등기 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 2, 3번까지밖에 지문이 없어요. 다음 페이지에. 자, 5번 보시면 5번.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가처분 집행은 해제키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 가처분 채무자인 원고는 그 조정 조서에 의하여 직접 등기소에 가처분 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지금 조정이 성립됐대요. 조정.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가처분 집행은 해제키로 한다. 이렇게 조정이 성립됐는데 그 조정 조서에 의해서
가처분 채무자인 원고가 직접 등기소에 가처분 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느냐 이 얘기죠. 자, 신청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왜 그러냐라면 해설에 한번 보시면요. 5번 X표 두 번째 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가처분 집행은 해제키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가처분 채권자인 피고가 가처분 집행 자체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제하지 않았다 그러면 가처분 채무자의 원고가 그 조정조서에 의하여 가처분 등기 말소 신청을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피고가 가처분 집행을 해제키로 한다. 요거 조정을 했어요. 그 조정조서에 이렇게 써져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 말대로 피고가 가처분 집행을 해제하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해설해야 할 것 같으면. 자, 이런 경우에는 원고인 가처분 채무자가 조정조서에 의해서 저 조서에 의해서 말소 신청을 바로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해설에 계속 보시면 집행법원에 가처분 집행이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처분 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집행법원에 가처분 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 요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집행법원이 이거 촉탁을 해서 가처분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직접 신청할 수는 없고요. 집행법원에다 먼저 가처분 집행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해야 된다. 자, 그 밑에 이제 가처분 등기 말소와 관련돼서 가처분 등기는 가압류 등기와 같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말소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가 직접 가처분 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는 없다라는 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처분 등기 말소 직권이 아니고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가능하다라는 부분.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6번. 가처분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번에 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은 가등기상의 권리 자체의 처분 제한에 해당하므로 등기와는 그러한 가처분 등기의 촉탁을 수리하여 등기할 수 있다. 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이거 가능하냐 이 얘기죠. 이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요걸 금지하는 가처분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요거는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수리하여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데요. 해설 보시면 603페이지 4번 동그라미 4번 두 번째 줄 가등기상의 권리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등기상해라고 할 것이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은 가등기상의 권리 자체의 처분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등기는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가등기상의 권리 자체의 처분 그 청구권을 처분하는 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 그럴 때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자체를 우리가 처분하는 거 이런 것에 관한 것들은 우리가 가처분 이런 것들에 대한 가처분은 등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반해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금지하는 내용 그런 가처분은요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등기상의 권리 자체에 대한 처분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요거는 등기 가처분 등기 촉탁 들어오면 등기할 수가 없다.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등기할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등기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가등기에 의해서 보존되고 있는 그 권리 자체 요거를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가처분하는 건 가능하지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자체를 갖다가 처분 제한하는 가처분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등기사항이 아니라서. 자, 그런데 4번에서는 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처분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번. 가처분의 피보존 권리가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인 경우에는 그 가처분 등기를 등기 기록 중 을구해한다. 가처분의 피보존 권리자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이래요. 근데 요거는 이제 가처분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냥 이게 을구에 나오는 거니까 을구에다 하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갑구에다가 한다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 가처분 등기 갑구에 한다라는 점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자, 시간이 이게 가처분 등기가 이게 중간에서 좀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길어서요. 내용이 가처분 등기. 그래서 거기 8번 문제까지만 보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04페이지 8번 문제. 자, 가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가처분에 관한 설명 가장 옳은 것은 자, 4번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가처분 집행 해제키로 한다. 자, 앞에서 봤던 지문이죠. 자, 그런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도 가처분 채무자가 그 조정 조서에 의하여 직접 등기소에 가처분 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직접 신청 못 한다고 그랬죠.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말소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행법원에 먼저 신청을 하고 집행법원에서 그거에 촉탁 들어간다. 앞에 우리 문제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자, 1번 보시면 피상속인의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원인 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 등기 청구를 보존하기 위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의 기입 등기를 할 때는 먼저 상속인 앞으로 상속 등기를 마쳐야 되느냐 이 얘기죠. 상속 등기를 마치지 않고 바로 직접 할 수 있다라는 점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후에 등기 명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등기 명인이 직접 등기소에 신청할 수 없고 법원이 그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없고가 아니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처분의 피지 보전 권리가 소유권 외유 관리 설정 등기 청구권으로서 소유 명인을 가처분 채무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 등기를 등기 기록에 을구의 주등기로 자, 을구가 아니고 갑구에 합니다. 소유권 외에 앞에 문제 중에 우리가 지상권 설정 등기, 고청구권, 보전 가등기 그거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을구가 아니고 갑구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외의 것들 한다 하더라도 갑구에다 한다라는 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604페이지까지 하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